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일하시는 부서라 뭐 특별하게 다른 말씀보다는요 시민들의 그 불편에 대한 해소 그래서 만족도를 좀 높이고 또 얼만큼 효율적으로 업무들을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 현황 보시면요. 이 다수인 민원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수의 민원이 금년에 이제 저희도 자료를 보면 28건 돼 있는데 이게 부서별로 또 해당되는 대로 들어온 대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요. 부서로 이제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처리가 그 정해진 기간에 끝나지 않으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독촉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은 민원들이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를 되다 보니 실과에서 처리를 나름 한다고 해도 지금 추진이 좀 덜 된 부분이 한두 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어려운 민원들이 있는데요. 저희 7페이지에 이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민원조정위원회에 이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무슨 법률이죠? 네, 거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이제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한 번 열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수인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이 법률 34조에 보면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하면서 장기 미해결 민원이랑 1항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하고 방지 대책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의거해서 혹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여십니까?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가 감사 기간에는 한 건만 들어있고 작년에는 이제 2건이 상반기에 한 번 더 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와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요청이 돼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 루트나 그 시스템에 조금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은 제 38조의 2항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종결 처리된 후에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된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것과는 또 상관없이 매년 1회 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랬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 의원님 네.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그 아까 법률 제 34조에 보면은 반복 민원 및 다수인 민원이 있어요. 그 이제 34조 1항에 반복 민원. 사실은 23년에 저희가 아는 것만 해도 24년에 아는 것만 해도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한 분이 수도 없는 반복 민원을 내셨거든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로선 사실은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달라질 거고 뭐 대단한 결과를 바래서가 아니라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부서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결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데 저희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중에 그 타당성이나 그 신뢰도나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너무 적거든요. 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게 민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수인 민원, 특히 반복 민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고질 민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민원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정식 루트를 밟아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록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또 감사실에서 한 번씩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네, 거기 점검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한번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시민봉사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어떤 민원들이죠?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네. 드렸던 이 부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전체 다루시는 저희 팀별로 아니요,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충 민원 네. 이렇게 다루시죠. 예, 그리고 이제 시민봉사과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예, 뭐 지적 재소자팀이나 여러 가지 여권팀이나 해서 종합 민원으로 이제 추구하고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원으로 그 이외에 또 민원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 민원이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해서 이 안에 토탈 집어넣고 네, 접수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이제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어느 정도 알겠는데 기타 민원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큰 틀로 그렇게 좀 담을 수 없는 아마 자잘한 그런 거 구두로 질의했을 때 뭐 바로 답변 그렇죠. 가능하고 아마 예. 그런 간단한 아마 그런 민원일 것들일 것 거라고 같아요.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행정과 이제 기타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벼운 민원들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에. 그 부서별로까지는 제가 섬세하게 예,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받으신 분들 대충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주차 민원 뭐 이런 것들인가? 예, 예. 그런 것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보면은 그 민원 콜센터하고 그러면 그 기타 민원들이나 건의 민원들 가벼운 다른 게 있을까요? 분류될 수 있나요? 딱? 예, 그러니까 전화로 받는 거하고 이제 글로 쓰는 건데 그 내용의 차이가 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예,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다등급을 맞았더라고요. 23년, 22년, 23년 다, 예, 다등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죠. 그렇죠. 시민봉사과만. 모든 전반은 아니고요. 항목이 별개로 있는데 예, 항목이 있어요. 예, 뭐 대체적으로 저희 행정 과랑 기반, 행정 기반 있고요. 예. 고충 민원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만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항목이 있는데 예. 어쨌든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 맞죠? 거기다 예. 이제 고충 민원이 일부 감사실 민원이 좀 네, 추가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만족도는 나등급이고 전체적인 평균은 다등급인데 저희가 민원 행정 관리 기반 전략 및 체계가 라등급인 거예요. 이거 이유 아세요? 저희가 전략 작년 거 23년 거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전략 체계라는 게 당초 우리가 민원 행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의 반영 여부를 그 당시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하겠냐라는 그 결재받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 관리 계획입니다. 그게 그 부분에서 건- 아마 어떤 부분인가요? 전반적으로의 계획서 중에 자기들이 반영받는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반영을? 시장님, 예,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한 전반적인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예, 반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지금 라등급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 계획서 안에 어떤 본인들이 그 평가의 기준에 근거하는 내용들이 담아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빠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번에는 보완해서 조금 그럼 더 그 평가에 근거하는 기준이 사실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 그 행정 관리 기반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나주에 이제 나주에 전체 우리가 나주가 받는 민원 서비스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총괄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이제 주체가 누굴까 나주시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컨트롤하고 이 전체를 관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여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과에서 협조해줘야 가능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민원 해결은 사실 당시 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나눠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이제 서류로 뭐 이제 전자로 받고 하는 그런 민원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민원 콜센터는 전화로 받고 여기는 전자문서로 받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들이 되게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자 해결해서 부서에서 각자 나눠주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국민신고에 들어오는 것들을 시민봉사과에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로 다 나눠주시잖아요. 문제들을 들어온 것들을. 그렇죠. 예, 해당 예, 분야별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콜센터도 그렇게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는 같은 이제 똑같은 사람이 했을 민원도 사실은 2중으로 3중으로 받고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콜센터하고 저희 접수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방향이 내용이 아까 똑같은데요? 아니죠. 접수 저희한테는 이제 직결 민원도 있지만 그 유기한 민원, 기간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문서로 하는 되고 콜센터는 일단 그 해당 과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전화가 주로 콜센터 많거든요. 연결 콜센터 업무 내용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연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단순히 총무과 연결해 주세요. 이런 부서 이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초창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함되는 건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콜센터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연결 부서 연결로 해달라는 그 전화 교환원 문제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고도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섰어요. 지금 여기서 문서로 받으시는 그 기타 민원 아주 자잘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민원들도 콜센터에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많이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조씨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총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조금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그 부서들이 이 민원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서 민원에서 파묻혀가지고 이것들을 응대하느라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생 또 이 부서에서는 이 민원들을 해결하느라 고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주시 민원 서비스 통합 관리에 대해서 한번 부서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온라인 민원 창구인 세월 전자 민원 창구를 이제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서 구청장과 구민의 소통방이나 민원 상담이나 뭐 부조리 신고나 모든 그 민원 서비스의 전 과정을 여기가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여러 종류의 민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을 거기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 해소나 민원 처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자체 민원 시스템에 이제 국민신문고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시에 맞는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래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주시가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번에 하셨어요. 민원 행정 만족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등급도 종합평가에서 이제 나등급도 받았고 나쁘지 않다고 이제 저도 여겨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이 그 편리성 그리고 담당 공무원 친절도, 업무 신속도,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 이렇게 5가지로 설문이 되나요? 네. 딱 5가지 항목으로 설문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족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환류를 하시나요? 우리가 일단 그 내용은 전 예. 부서에 공람화 시켜서 다 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해보면 늘 같은 부분 또 친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그 모든 답변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건바에 건이듯이 또 처리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자꾸 중복돼서 나오는지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필수죠. 사실은 얼마나 만족하는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근데 이 항목을 보니까 이 항목을 가지고서는 어떤 환류를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친절하다 안 하다 뭐 이 정도에서 세부적으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그 다음 목표를 뭘로 설정한지에 대해서 예, 뭔가를 분석해내기가 되게 힘든 맞아요. 설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류를 시킬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제 뭐죠? 만족도를 했을 때 응답률은 되게 낮은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살펴보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1000명 했는데 300명 대답하고 뭐 이런 식이어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우리가 이 만족도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별로 분류도 안 되시죠? 예, 연령별 되시나요? 안 되죠. 그리고 목적별은 되세요? 왜 뭘 하러 왔는데 내가 그것들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그런 거 안 되시죠. 그리고 2년간에서 자료가 분석할 만한 비교 분석할 만한 예 그런 조사 되세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 자체가 민원을 신청을 했고 그 민원이 처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목적 부분은 하나 정도는 근데 그 맞는 것 목적이 같네요. 네. 내가 뭘 목적으로 왔는지 여건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여건은 만족도가 높아. 근데 내가 지적 제조사를 목적으로 왔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걸 통으로 지금 만족도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비스가 만족도가 똑같이 난데 80%가 만족도 했다 쳐요. 그러면은 이게 합계가 돼서 만족도가 80인 거지 어디 부분에서는 구멍이 났고 어디 부분이 더 이것들을 플러스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조금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항목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계획을 할 때는 이 전년도 거와 전전년도 거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예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목표가 있을 수가 없겠다. 뭐 잘하고 있는데 매번 90% 나오는데 100%를 목표로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른 시, 뭐 우리보다 큰 시는 차치하더라도요. 군 단위에서도 이 주민 만족도나 친절도 조사를 결과를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분석 보고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개 분야 13개 항목이라든지 항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도 보니까 만족도 종합지수에서 아예 그 항목들을 보면요 접근 용이성 올 때까지가 괜찮았는지 주차부터 다 만족도를 조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이용이 편리했는지 내가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 뭐 물 좀 목이 말랐는데 물 먹을 자리도 없었네. 뭐 이런 그런 것까지도 하고요. 환경의 쾌적성도 예 만족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대응성 해가지고 거기엔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친절했는지 뭐 응대가 빨랐는지 전문적이 있는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전문성 그 다음에 무인 발급 이용기도 하잖아요. 이게 불편한지 안 한지 이거에 대한 편리성 뭐 위치가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고장이 자주 난다든지 이런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족도를 평가하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러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분석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미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잘하시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좀 오늘 말씀 듣고 건의드립니다. 보니 정말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 반성하게 됩니다. 네. 예. 참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친절 교육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친절하셔서 예, 나등급 받고 상도 타시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더 친절을 강요하는 것도 네. 조금 좀 힘드시죠? 힘들어도 그 부분 어쩔 수 예,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막 서비스를 계속 우선순위를 두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물론 시민들한테 친절한 건 우선이지만 저희가 업무의 그 전문성과 얼마나 그 민원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느냐 예, 신속성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절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요. 근데 그 친절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돌발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서적이나 심리적 지원들은 따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친절만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그 네. 심리 검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또 직원을 상대로 수시로 힐링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과에도 하고 있고 그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좀 많이 좀 살펴를 봤는데요. 그런 특별 관리를 위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또 병원을 전문 병원을 연계를 하더라고요. 아예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편하게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계해서 추구 관리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자기네 맞춤형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부서만의 특별한 그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 있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또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그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요. 또 서비스를 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창구는 저희 예, 민원실 내에도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또 제가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하거나 최소한의 저희가 지금 민원 콜센터도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한 면대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가지고요.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서요. 민원인들도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그리고 친절한 민원 처리, 그런 해결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서로 존중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